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해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밝은 달, 저 멀리 빛나는 별들, 행성이라 부르는 희미한 빛의 점들까지요. 너무나 광대하고 영원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우주 고향인 태양계는 항상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에는 46억 년에 걸친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력, 창조,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허공에 떠다니던 단순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잡한 행성들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바로 그 원자들이 그 고대 구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규모는 상상하기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양계의 46억 년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은하의 고요하고 어두운 한 구석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는 태양도 없었고 행성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광활하고 차가운 가스, 먼지 구름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구름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분자 구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졌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근처의 별이 수명을 다하고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우주적 폭발은 강력한 충격파를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연못에 있는 잔물결처럼 이 에너지와 물질의 파동이 우리의 조용한 분자 구름에 부딪혔습니다. 구름은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여러 다른 주머니들에서 말이죠. 이 붕괴하는 주머니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붕괴하면서 구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거대한 원반 모양으로 납작해졌습니다. 태양선군으로 알려진 이 회전하는 원반은 우리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우주의 요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수축하는 가스와 먼지 원반의 맨 중심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원래 구름을 이루던 물질의 대부분이 모여드는 곳이죠. 마침내 원시별의 중심부는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온도와 압력이 너무나 강렬해져서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이 탄생한 거예요. 빛을 발하며 빛나는 원시별에서 진정한 안정적인 별로 전환된 거죠. 강력한 항성풍이 어린 태양에서 불어나와 주변에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 대부분을 쓸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별, 우리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이상을 차지했어요. 다른 모든 것, 즉 모든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들은 남아있던 아주 작은 양의 물질에서 형성되어야 했죠. 원시 행성계 원반은 어디나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경계선 중 하나가 바로 서리선이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였습니다. 서리선 안쪽 뜨거운 어린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는 물은 얼기에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암모니아는 얼기에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메탄은 얼기에는 너무 따뜻했습니다.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고체 물질은 암석 입자뿐이었습니다. 금속 입자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태양 선군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했으며 원반 전체 물질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리선 너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반의 이 차가운 바깥쪽 지역에서는 온도가 충분히 낮아 물은 고체 얼음으로 응결될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 행성 원반의 서리 한계선 바깥에서 형성된 행성 배아들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위, 엄청난 양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태양계 안쪽의 바위 행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죠. 그들 중 일부는 빠르게 임계 질량에 도달했는데 이는 지구 질량의 약 10배에서 15배 정도였습니다.
일단 행성 핵이 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주하는 가스 축적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성, 토성이 탄생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커다란 얼음 바위 핵으로 시작하여 태양 성운에서 직접 엄청난 양의 수소, 헬륨 가스 덩어리를 빨아들였습니다. 천왕성, 해왕성도 얼음 바위 핵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반의 밀도가 낮고 물질이 더 넓게 퍼져 있는 지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목성과 토성처럼 급격한 폭주가스 축적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어린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형성 에너지로 인해 여전히 뜨겁게 빛나는 녹아내린 암석 덩어리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컸지만 홀로 존재했습니다. 밤하늘을 밝혀줄 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태양계 내부에서 또 다른 큰 물체가 우리 행성과 충돌 궤도에 있었습니다. 충돌은 재앙적이었습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사건이었죠. 테이아는 어린 지구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비스듬하게 충돌했습니다. 충돌은 너무나 강력하여 테이아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녹아내린 암석이 우주로 분출되었습니다. 과열된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우리 행성 주위에 거대한 빛나는 잔해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 잔해 고리는 오래도록 고리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충돌로 상처 입은 지구를 공전하면서 수많은 녹아내린 암석 입자들이 자체 중력으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짧은 시간, 아마도 수백 년 또는 천년 만의 잔해들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합쳐졌습니다. 옛것의 재에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달입니다. 처음에는 녹아내린 마그마 구체였고 오늘날보다 훨씬 더 지구에 가까이서 붉게 빛나며 공전했습니다. 태양계 초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질서정연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행성들은 현재의 궤도에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랜드 10 모델이라는 주요 이론에 따르면 목성은 형성된 곳인 태양계 외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직후 가스 원반의 중력 견인력에 이끌려 안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형성되고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토성이 목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두 거대 행성은 특별한 중력 관계, 즉 궤도 공명에 빠졌습니다. 수억 년 동안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훨씬 더 밀집된 형태로 태양 주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느린 이동은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강력한 궤도 공명 현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 사이의 공명은 외부 태양계 전체를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중력 지진과 같았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는 매우 불안정하고 이심률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얼음 미행성 원반으로 돌진했습니다. 라이스 모델이 설명하는 거대 행성들의 혼란스러운 춤은 태양계 내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방대한 얼음 소행성 원반의 흩어짐은 혜성의 격렬한 폭풍을 안쪽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 동안 수성, 금성, 지구, 달은 강렬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후기 대폭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행성 형성의 마지막이자 격렬한 단계였으며 어린 행성들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한 우주 청소부였습니다. 태양계 대장정을 우리 집 마당에서 시작해볼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4개의 행성, 즉 내부 세계부터 시작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행성들은 우리 지구와 마찬가지로 단단한 암석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리선 안쪽에서 형성된 세계입니다. 젊은 태양의 강렬한 열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물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태양계의 거대한 사촌들에 비하면 작고 밀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입니다. 수성은 우리 달보다 그리 크지 않은 8행성 중 가장 작습니다.
수성은 극단의 세계입니다. 태양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표면은 강렬한 복사열에 의해 그을립니다. 긴 낮 동안 온도는 섭씨 430도까지 치솟아 납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영하 180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온도로 떨어집니다. 다음 목적지는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인 금성입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질량도 유사하며 비슷한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구와 매우 흡사한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심지어 수성보다도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낮과 밤 상관없이 섭씨 465도로 일정합니다. 이 극심한 열은 폭주하는 온실 효과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옥 같은 금성을 뒤로하고 세 번째 행성, 우리의 집으로 왔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소용돌이치는 하얀 구름, 깊고 푸른 바다, 갈색과 초록색 대륙이 어우러진 활기찬 세상이죠. 지구는 4개의 암석형 행성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아는 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확인된 유일한 곳이니까요. 지구의 성공 비결은 바로 위치입니다. 태양계 내행성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태양으로부터 4번째 행성인 화성입니다. 붉은 행성으로 알려진 화성은 토양에 있는 산화철, 즉 녹 때문에 독특한 색깔을 띱니다. 이곳은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진 춥고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매우 달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고대강 계곡, 삼각주, 거대한 유출 채널. 수십억 년 전 화성은 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바위투성이의 지구형 행성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태양계의 중요한 경계선인 소행성대를 가로지릅니다. 이곳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광대한 지역으로 수백만 개의 암석 천체들, 즉 행성 형성 시대의 잔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를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 즉 거대 행성들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은 차갑고 어두운 외태양계이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발 디딜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가스와 얼음 구체로 서리 한계선 너머의 차가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성, 토성은 태양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거의 전적으로 구성된 가스 행성입니다. 이들은 거대합니다. 목성은 너무 커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천왕성, 해왕성은 목성과 토성보다 작지만 여전히 지구에 비해 거대합니다. 이들도 두꺼운 수소와 헬륨 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 구성은 다릅니다. 물, 메탄, 암모니아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다른 구성은 그들에게 독특한 파란색과 녹색을 부여합니다. 상층 대기의 메탄가스는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차가운 색조를 만들어냅니다. 외태양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토성의 숨막히는 고리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고리들은 천문학자들과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매료시켜 왔죠. 이 고리들은 단단한 하나의 물체가 아닙니다. 수많은 얼음 입자, 약간의 암석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평평한 원반입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부터 집채만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행성의 깊은 곳에는 강력한 힘, 보이지 않는 방패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 멀리까지 뻗어 자기권을 만듭니다. 자기장은 다이나모로 생성됩니다. 다이나모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유동적이고 전도성 있는 내부 물질, 소용돌이치는 대류를 일으키는 에너지원, 충분히 빠른 자전입니다. 화산 활동은 태양계의 많은 행성을 형성한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행성이 내부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는 행성이 아닙니다. 바로 목성의 갈릴레이 위성 이오입니다. 화성에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순상 화산은 에베레스트 높이의 거의 3배입니다. 기저부는 애리조나주만큼 넓습니다. 수십 년간 우주 생명체 탐사는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행성 과학의 한 발견이 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가운 태양계 외곽에 거대 행성들을 공전하는 위성들의 얼음 껍질 아래에 방대한 양의 액체물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유로파만이 아닙니다. 토성에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 남극 근처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둥을 직접 통과했습니다. 카시니는 그 기둥에서 물과 소금, 또한 유기 분자도 검출했습니다. 태양계의 흥미로운 특징들을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은 행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왕성 궤도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라고 알려진 거대한 도넛 모양의 얼음 천체 지역이 있습니다. 명왕성, 에리스, 마케마케를 포함하여 수백만 개의 얼음 천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46억 년 동안 깊은 냉동 상태로 보존된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카이퍼 벨트가 마지막 개척지는 아닙니다. 그 훨씬 넘어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의 4분의 1 정도 거리에 오르트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되는 수조 개의 얼음 천체로 이루어진 이론적인 거대한 구형 껍질입니다. 우리는 오르트 구름에 있는 천체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천체들이 너무 작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오고 수천 년 또는 심지어 수백만 년 동안 궤도를 도는 장주기 혜성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추론합니다. 46억 년에 걸친 우리의 여정은 많은 질문에 답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의 이해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심오하고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 형성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먼지 알갱이가 서로 튕겨나가는 경향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킬로미터 크기의 미행성으로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이것은 먼지에서 행성으로 가는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는 생명체 탐사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은 한때 액체물을 가졌습니다. 화성은 한때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습니다. 화성은 한때 에너지원도 가졌습니다. 고대의 호수와 강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을까요? 얼음 위성들의 숨겨진 바다들은 어떨까요? 유로파의 해저 열수 분출구가 생태계를 지탱할까요? 엔셀라두스의 분출구가 생태계를 지탱할까요? 이 답들은 단순한 과학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에서의 위치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태양계의 이야기는 덮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끊임없이 다시 써내려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하지만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습니다. 우리는 탐험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봇 사절들은 지식의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들은 화성 표면을 탐색하며 고대 호수 바닥을 시추하고 과거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수십 년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우리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파로 탐사선을 보내 얼음 및 바다를 직접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엔셀라두스로 향해 얼음 분출구와 표면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왕성에 전용 궤도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왕성에 전용 궤도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의 잠재력은 엄청나며 다음 장은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태양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철분, 우리 뼈 속의 칼슘, 우리 몸 속의 물,
모두 고대 태양 성운의 심장에서 만들어졌고 일련의 혼란스럽고 운 좋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위를 올려다보고 밖을 내다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한 고향과 광대하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